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한숨을 내쉬셨나요? 자녀들은 모두 떠나고 텅 빈 집안이 갑자기 너무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은퇴 후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다닐 땐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제 인생이 참 허무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68대 김 할아버지께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평생을 회사에 바치고 은퇴하신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에 힘들어하고 계셨죠. 머리는 하얗게 변했는데 마음은 아직도 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저보고 늙었다고 이제 쉬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아직 저도 뭔가 하고 싶은데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은 72살의 박 할머니셨어요. 오랜 세월 자녀 뒷바라지에 헌신하시다가 이제야 자신의 삶을 찾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할 때마다 속으로 서러워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선생님, 정말 이제 우리는 그냥 조용히 늙어가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76세 이 할아버지께서 물어보신 말씀입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아직도 꺼지지 않은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인 심리상담사로 일해온 김지혜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겉으로는 서로 다른 고민을 안고 오시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비슷한 질문을 품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난주에 오랜 내담자인 이철수 할아버지가 상담실을 찾아오셨어요. 68의 나이에도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시는 분이죠. 평소와 달리 그날따라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둡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여쭤보니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퇴직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머리도 자주 아프고 잠도 잘 안 와요. 남은 인생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네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세요. 지금 할아버지께서 느끼시는 공허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단지 이 할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상담실을 찾는 60대 이상 어르신들 대부분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막막함, 자녀들은 독립하고 홀로 남겨진 외로움, 경제적 불안감. 이런 고민들이 마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한 심리학자가 쓴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삶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구절이요. 그 말에 크게 공감했어요. 상담을 하며 만난 행복한 노년층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마음은 유독 건강했습니다.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셨죠.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태도였어요.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른이 넘은 김 할머니는 매월 한 번씩 상담을 받으시는데 항상 활기차고 밝은 모습이셨어요. 어느 날 궁금해서 여쭤봤죠.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젊고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이른이 넘어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 그전까지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에 가고
두 번은 동네 노인 대학에서 그림을 배워.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림 실력이 꽤 늘었다니까. 이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도전하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노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을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전략하며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만난 행복한 노년층은 어떻게 돈을 모으느냐보다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적절한 투자와 소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셨죠. 70 중반의 박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리셨어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기 위한 공간으로요. 선생님, 이 나이에 장사를 시작한다고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이 즐거워요. 카페에 오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의도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상담소에서는 매달 한 번씩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음 돌보기라는 주제로 소모임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드리는 자리였는데 어느새 어르신들의 사교 모임이 되었어요. 이 모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정보를 나누며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나이 들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삶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의 습관과 고정관념에 묶여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셨어요. 상담실에서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껍질을 벗어야 더 크게 성장하듯 우리도 나이 들면서 오래된 생각의 껍질을 벗어야 새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의아해하시던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60대 중반의 이 할머니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셨는데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큰 공허함을 느끼셨대요. 그분은 매일 집에만 계시며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일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점점 활동 범위를 넓혀보세요. 할머니는 처음엔 머뭇거리셨지만 용기를 내어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공원에서 진행하는 태극권 교실을 발견하셨고 호기심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차츰 몸이 익숙해지면서 즐거움을 느끼셨대요. 6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말투도 밝아졌어요. 선생님,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태극권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이제는 우리끼리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녀요. 이처럼 나이 들어가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배우자와 친구들과의 이별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에요. 관계 속에서 의미와 행복을 찾게 되죠. 프랑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훨씬 낮았죠. 이것은 단순히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담자분들께 하루에 한 명 이상의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라고 조언드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동네 가게 주인이나 산책길에 만나는 이웃과의 짧은 대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점차 대화의 폭을 넓혀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죠. 70 넘은 박 할아버지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40년 넘게 함께한 동반자를 잃고 난 후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가까운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목공 교실을 추천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 하셨지만 한번 참여해 보시고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선생님, 나무를 다듬으면서 내 마음도 정리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위로가 돼요. 나만 힘든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죠. 특히 남성 어르신들은 은퇴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직장인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그 역할을 잃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때 새로운 취미나 활동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경제적인 부분도 노년기의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제 상담소에 오시는 70대 중반의 최 할머니는 평범한 연금으로 살아가지만 매우 풍요로운 삶을 사세요. 할머니의 비결은 작은 사치였습니다. 매일 커피 한 잔을 사 마시거나 한 달에 한 번 문화생활을 즐기는 등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큰 돈을 쓰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오히려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우면 더 풍요로워져요. 할머니의 말씀에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노년기에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을 전전하며 검사에 매달리고 무분별하게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약간의 불편함이나 노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태도일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분들은 오히려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셨죠. 무엇보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갖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려움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여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며 균형 잡힌 건강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시작하고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접근법, 그리고 건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불안감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특히 자녀와의 관계는 노년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해 갈등을 겪곤 합니다. 지나친 간섭이나 의존은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실에 찾아온 60 후반의 정 여사님은 늘 딸의 가정사에 개입하고 있었어요. 손주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며느리가 어떻게 집안일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셨죠. 그 결과 딸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딸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정 여사님께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어요. 자녀도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여사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되 최종 결정은 그들에게 맡겨보세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지만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결정을 존중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조언을 하니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정 여사님은 내가 놓아주니 오히려 딸이 더 자주 찾아와요.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친구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의 비결은 독립성과 상호 존중입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모두 피해야 해요.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특히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부모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동등한 성인으로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의 변화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풍요로운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70 중반의 김 할아버지는 성인 아들과 함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셨어요. 처음에는 부자 관계라 어색했지만 함께 산을 오르내리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들이 친구 같아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관계의 질이 변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두기는 양쪽 모두에게 자유와 안정감을 줍니다. 노년기에 많은 분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어쩌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등의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80 가까운 박 할머니는 밤마다 불안감에 시달리셨어요. 특히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워보자고 제안했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응급 연락망을 만들고 가까운 병원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웃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안전망을 구축했죠. 놀랍게도 이런 구체적인 준비만으로도 할머니의 불안감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보다 실제로 준비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제는 불안감보다는 오늘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지 생각해요.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적인 대비책을 세우고 그 외의 것은 과감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태도입니다. 또한 일상의 작은 기쁨을 찾는 것도 불안감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 중 하나는 식사 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고 가끔은 외식을 하면서 새로운 음식을 경험해 보세요. 70 초반에 이 할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한 후 우울증을 앓았는데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활력을 되찾으셨어요. 처음에는 라면 끓이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었어요.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생겼죠.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큰 기쁨이에요.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활동이자 삶의 즐거움을 찾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혼자서도 정성껏 차린 식사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죠. 이렇게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불안감을 다스리며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찾아가는 과정이 모여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소중한 지혜를 얻으며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마음가짐과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실천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좌절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기회로 삼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80이 넘은 장 할머니는 제 상담소의 산 증인이십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세 자녀를 키우셨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역경을 겪으셨어요. 하지만 언제나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라는 신념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70이 넘어서도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계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지.
이런 유연한 마음가짐은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태도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좀 더 용기를 내 도전했더라면, 남의 시선에 덜 신경 썼더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이런 후회들은 결국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에 따라 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저는 내담자분들께 종종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고 싶은 일을 나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보세요. 70 중반의 윤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오셨어요.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삶이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있었죠. 어릴 적 꿈이었던 여행 작가의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국내 여행을 시작하셨고 방문한 곳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실력이 늘어 지금은 실버 여행자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블로거가 되셨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진정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매일이 새롭고 설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찾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처음부터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습관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5분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거나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책을 읽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물질적인 풍요나 타인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평화로운 관계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30년간 노인 심리상담사로 일하며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빛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